자, 우리 앞에 동영상으로 책에서 책을 통해서 통과 의례 한국인의 그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일생 하면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100일에서부터 장례까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했죠?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거쳐야 하는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탄생은 태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1년이 될 때, 생일을 맞이하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그것을 돌이라고 해서 돌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몇 가지의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목은 이제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 내에서 신분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의 획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이제 노인이 되고 노인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그 신분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리고 신분의 변화라고 하면 학생의 신분에서 직장인이 되고 직장인이 돼서 또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러한 변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일생의 한국인의 일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고 돌잔치 생일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국 사람들은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생과 도울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100일이 됐을 때 하는 잔치는 100일 잔치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것. 예전에는 100일 잔치를 했지만 지금은 100일 잔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책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잔치.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그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잔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가 되면 돌잡이 아기에게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그 물건을 잡는 것, 어떤 물건을 잡을까라는 것을 보고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운명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돌잡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그 돌잔치나 생일잔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물건들에다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아기의 운명을 예상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인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중매 결혼이 있고 연애 결혼이 있는데,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애 결혼은 자기가 만나 내 스스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만나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연애 결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지금도 이게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의 문화, 또 결혼의 풍습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함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결혼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신랑이 이 신부에게 이 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이 함을 갖다 주는데 그 함을 갖다 주는 것을 함 사세요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아니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여자 집으로 남자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함을 메고 집에 찾아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혼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남자는 집을 사고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하게 될 냉장고, TV, 가구 뭐 이런 것들을 가전제품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것을 혼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남자가 집을 다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집을 반반씩 돈을 내서 집을 구입하고 이제 살림살이 집에서 사용하게 될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돈을 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문화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점차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례예요. 예전에는 주례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 또는 신랑 신부의 스승님 또는 이제 엄마 아빠와 관계가 있는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이 결혼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식에 그 주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해서 주례가 없이 신랑 신부가 그냥 동시에 입장하고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혼식을 하는 이러한 결혼식도 많이 생겨서 결혼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패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패백은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웨딩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 결혼이 끝난 후에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신랑의 부모님에게, 신랑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패백을 드리다라고 이야기해서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피로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들에게 우리 결혼식에 와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의미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피로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피로연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어딜 가죠? 그렇죠.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신혼여행은 올해 결혼한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이 갔던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제주도에 지금은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그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로 새롭게 신혼여행을 가면서 새로운 신혼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결혼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안에서 그 신혼여행을 즐기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신혼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신혼여행에 대한 문화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냥 뭐 골프를 치러 다니는 골프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가까운 산으로 신혼여행을 간다던가 또 이렇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좋은 호텔에 가서 쉬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한다던가 라는 다양한 그 신혼여행을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한국인의 결혼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 혼례가 있고 현대식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혼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옥마을이라든지 또는
롯데월드에 가면 이렇게 전통 혼례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이나 롯데월드에 가면 이렇게 전통 혼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찾아가서 전통 혼례를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문화 체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장소. 이렇게 결혼을 하는 장소에는 시간대별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결혼식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혼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왜 한국은 이렇게 결혼이 금방 끝나요? 빨리 끝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다음 날까지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길어야 한 3시간? 많이 길면 4시간?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아주 짧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나라마다 결혼의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전통 혼례만을 올리던 시절에는 한국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 이런 식의 결혼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식도 빨리빨리 해야 하는 유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 혼례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랑 신부와 혼주를 대신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하객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랑 신부의 엄마들이 청색은 양을 상징하므로 신랑 수모는 홍초에, 청색은 음을 상징하므로 신부 수모는 청초의 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신랑에게 기러기를 건네주고 신랑은 기러기의 머리가 좌측으로 갔습니다. 지아누지 신랑은 기러기를 전환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서만목흥제배 신랑을 잘 지키는 속성이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2번, 신랑은 1번 전하는 이유는
동양 철학의 음행의 이치에 따라 신랑 신부는 술잔을 눈높이로 올려 평생 서로를 사랑할 것을 하늘에 서약하시며, 신랑 신부는 술잔을 내려 평생 서로를 배려할 것을 땅에 서약하시오. 수모는 신랑 신부는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반려자로서의 예의와 절개를 지킬 것을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시죠. 신랑 신부는 술잔을 다시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서약을 받아들이시고 술잔에 남은 술을 모두 마시기 바랍니다. 수모는 온 청실홍실을 홀레상 소나무와 대나무 위에 걸쳐주시죠. 이는 혼인이 내일의 결합인 동시에 양가의 결합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신랑 신부는 표주박잔의 술을 모두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모는 표주박잔을 홀레상 앞으로 가져갑니다.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원자리로 돌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두 다양한 사람이 의식과 운명의 부부라고 행사가 하였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결혼식이 사람의 있다라는 것을 부부됨을 보시면 돼요, 큰 여러분. 박수로서 자, 그래서 이런 그 많은 결혼식 전통 혼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에 하는 현대식의 혼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제적인 이유로 또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한국의 결혼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작은 결혼식으로 알려진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아끼고 또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생각해내는 작은 결혼식인데요. 이제 가수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그 가수 이효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다양한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결혼식이 아닌 그 결혼식장이 아닌 그냥 집에서 또는 그냥 작은 그 펜션 같은 것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관심과 화제를 모으며 결혼식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결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결혼식, 스몰 웨딩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례자의 주도하에 진행되던 결혼식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례가 있는 결혼이라면 요즘에는 가족이 참여해서 그냥 가족들끼리의 예식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그 결혼식을 하는 가족 예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변화와 결혼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결혼식, 스몰 웨딩. 자, 여러분 아시죠? 그 이나영, 그 다음에 그 아저씨에 나왔던 배우 원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효리, 그리고 이효리 남편 이상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초원에서 그냥 집에서 결혼을 하면서 스몰 웨딩이라는 것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동영상에는 한국인들의 결혼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농촌 들녘에서 가까운 친지만 초대한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이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스몰 웨딩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속 있고 검소하면서도 개성이 담긴 작은 결혼식. 김종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속 시민공원이 하얀 천과 꽃들로 꾸며져 신랑 신부만을 위한 하나밖에 없는 예식장으로 변했습니다. 녹음이 가득한 숲과 맑은 하늘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껏 높입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서약을 하고 서로 반지를 껴줍니다.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시원한 숲속에서 올리는 특별한 결혼식에 하객들도 만족합니다. 숲과 자연과 함께 무료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감명 깊었고요. 저도 다음에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꼭 여기서 결혼을 신청을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이렇게 모처럼 야외 나와서 결혼식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숲속 작은 결혼식은 특별함이 더 있습니다.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직접 가져온 소품들로 꾸며졌습니다. 예식은 하루에 한 번만 열리면서 결혼 당사자와 하객 모두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즐기길 원하시는 신부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분위기 속에서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정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식은 작은 축제가 됐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부르는 세레나데가 울려 퍼집니다. 신혼부부가 직접 꾸민 뮤지컬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프로포즈의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기가 담긴 한 편의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모두 등장해 함께 준비한 작은 뮤지컬은 하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표출한다는 거 정말 용감하고 너무 예쁜 일이에요. 거기다가 돈도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공공청사 결혼식장에 젊은이들의 개성이 더해지면서 비용도 덜 들고 특별한 추억과 개성이 담긴 결혼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청 결혼식은 좀 결혼식 본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랑 신부가 직접 연출하고 원하는 결혼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함께 만들고 응원하는 작은 결혼식.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와 하객 모두의 호응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종진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결혼식의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 문화가 어떤지 궁금한데,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렇게 결혼 문화라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결혼 문화는 변화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결혼 문화가 많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결혼 문화는 어떠한지 이게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결혼 이후의 한국인들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